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캐빈베스트먼 허정웅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8월 28일, 지금 29일로 넘어가기 직전 밤 11시 반이고요. 제가 오늘 강의 일정 마치고 와서 오늘 어떤 공시들이 나왔는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비나텍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채권을 2개나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자기주식 처분 결정, 그 위에 2개는 또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 결정, 이러면서 딱 보기에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5가지 공시가 한 번에 떴길래 이거를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니까 되게 재밌는 구조가 있고, 이 구조를 통해서 유입되는 자금을 비나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디에 쓸 것인가 라고 공시한 것들이 상당히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가지 교환사채권하고 전환사채권 발행된 조건들, 구조, 이런 거 조금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주식에는 어떤 영향을 향후에 미칠 건지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채권을 왜 발행을 했는지, 그리고 이 채권들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왜 투자를 하는 건지 좀 각각의 입장을 나눠서 말씀드리고, 주린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조금 대응하시면 좋을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전환사채 발행 공시부터 볼 거고요. 지금 위에 보시면 3호 영구전환사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답을 드리면 영구채랑 전환사채의 특징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사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구채라고 하면 만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기가 무한이라는 이야기고, 전환사채는 제 다른 영상들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채권자가 원하면 내가 빌려줬었던 원금을 현금으로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신주를 발행했을 때 그 신주를 가져가는 그런 옵션이 달려있는 거를 전환사채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영구전환사채를 통해서 총 얼마를 빌리느냐 보니까 200억 빌린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200억 전부 다 시설자금에 쓰이고 있는 거고, 이자율이 몇 %냐 확인을 해보니까 0%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근데 사채 만기일이 2054년으로 잡혀 있어요. 제가 분명히 앞에서 이 사채는 만기가 없습니다, 영원히 갈 수 있는 영구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채 만기일이 지금 떡하니 2054년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으로부터 30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영구채라고 부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원금 상환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만기 2054년이라고 재차 적혀 있는데 밑에 보시면, 다만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입니다, 기존의 발행 조건과 동일한 발행 조건으로 본건 사채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구채라고 하면 진짜로 계약서 조항에 이 사채 만기는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영구채 사채는 없어요. 보통 그냥 이 업계의 norm 자체가 30년으로 박아두고, 발행회사가 원하면 30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 그래서 30년, 60년, 120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어 라고 보통 계약서 조항에 적어놔요.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저희가 업계에서는 영구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환사채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보셔야 되겠죠. 전환사채는 항상 전환가액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채권자가 빌려줬었던 원금을 한 주당 얼마의 주식으로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확인을 해보니 39,290원입니다. 그래서 얼마 받아갈, 제가 이제 현재 주가랑 이런 것들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몇 개 받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50만 주 정도 받아갈 수 있고, 전체 발행 주식 총수 대비해서는 8% 조금 안 되는 분량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5년도 9월 2일부터니까 1년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항상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환사채가 발행이 됐을 때는 이 전환과액에 리픽싱 조항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리픽싱 조항은 빠르게만 좁혀드리면, 시가가 처음에는 뭐 10,000원 정도의 전환가액이 설정돼서 발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시가가 떨어지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전환을 통해서 받아가는 이익이 사실상 없고 손실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채권자를 조금 보호해주기 위해서 시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전환가액을 기존의 10,000원에서 떨어진 주가대로 맞춰주는 거를 시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 조항, 전환가액 조정 조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영구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 리픽싱이 없습니다. 역시 발행회사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환사채 같은 경우, 이런 하이브리드 채권 같은 경우는 콜옵션, 풋옵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콜옵션 같은 경우는 발행회사가
만기가 되기 전에 야, 나 더 이상 너한테 돈 안 빌려도 될 것 같아. 갚아줄 테니까 절로 가. 우리 이제 다시 보지 말자 하는 게 콜옵션이라고 말씀드렸고, 풋옵션은 반대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내가 만기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발 빼고 싶을 때 만기가 되기 전이지만 내가 빌려줬었던 원금, 이자 포함해서 미리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를 풋옵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지금 가 조항 보시면 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풋옵션 없는 거예요. 근데 발행회사는 지금 쭉 읽어보시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중도 상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콜옵션을 입는 겁니다. 콜옵션만 있고 풋옵션은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사채를 누가 가져가느냐를 굳이 한번 말씀드려 보면 이게 뒤에 교환사채에서도 이어질 건데 뭐 각각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이 하도 복잡해서 일일이 불러드리기도 좀 어렵지만 이 세 가지 투자, 사모투자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세 명이 이번 영구전환사채 200억을 넣고 전환권을 받아가는 그런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온 200억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보니까 수소연료전지, 그리고 슈퍼커패시터 연구개발하고 제조시설 구축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부터는 조금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수소연료전지라고 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지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지금 비나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쪽 필드에서 어느 정도 잠재력이 있는지는 각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수소연료전지라고 하는 상당히 미래 성장 전망이 높아 보이는,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높은 것처럼 들리는 이런 섹터에다가 200억을 전부 쏟아 넣는다고 하니까 나름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지점이죠. 두 번째로는 영구 교환사채 보겠습니다. 지금 전환사채에 대한 이야기는 다 말씀드린 거고요. 영구 교환사채 보시면 얘는 금액이 조금 적어요. 70억 빌리고요. 다 운영자금에 쓴다고 하고요. 이자율 역시 0%입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사채 만기일 54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고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구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교환가액 같은 경우는요. 전환권이랑 다르게 전환권은 신주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근데 교환권은 이미 기존에 발행되어 있었던 어떤 주식을 주는 겁니다. 그게 회사의 기존의 자사주가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들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교환 대상 보시면 비나텍 김영식 보통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회사가 이미 발행해 놓은 주식 중에서 회사가 들고 있는 자사주가 있을 거예요. 그거 주겠다는 얘기고요. 이거 15만 주 정도 주고 지분율로 치면 2.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교환 대상 같은 경우는 교환 가액이 좀 높습니다. 45,184원이고요. 이러한 가나다로 계산된 기준 주가에서 115%, 그러니까 15% 정도 할증한 가액이니까 조금 현재 주가보다는 높은 수준의 교환 가액이 정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사주를 다 터는 거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거냐라고 보니까 오늘 지금 캡처한 거 기준으로 비나텍은 자기 주식을 2.78% 정도 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교환 대상은 2.6%니까 나머지 0.18% 정말 조금 남아있는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번 교환사채를 통해서 유동화하는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콜옵션, 풋옵션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면 전환사채랑 똑같습니다. 중도상환 채권자는 요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풋옵션 없습니다. 하지만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할 수 있어요. 콜옵션 있는 거죠. 콜만 있고 풋 없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환사채 투자하는 친구들도 지금 하나 둘 셋 해서 똑같고요. 역시 어디에 쓸 거냐? 수소연료전지 그리고 슈퍼커패시터 이런 쪽으로 쓸 거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빠르게 달려왔는데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영구전환사채를 통해서는 200억, 교환사채를 통해서는 70억, 총 270억 조달하고요. 이자율 둘 다 0%예요. 그러니까 발행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편한 사채라는 거고 만기 역시 연구채예요. 뭘 받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 영구 전환사채에서는 비나텍의 신주 50만 주를 받아가서 8% 조금 안 되는 지분율을 가져가고요. 교환사채에서는 구주 이미 발행되어 있는 자기 주식 50만 주를 받아가면서 지분 2.6%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에서 전환가액 같은 경우는 39,290원 정도고요. 교환사채에서 교환가액 같은 경우는 45,184원이에요. 오늘 지금 28일 종가 기준으로 비나텍 주가가 38,7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양 전환가액, 교환가액 모두 다 현재 오늘 주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됐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콜옵션, 풋옵션 둘 다 콜옵션만 있고 풋옵션은 없는 사채들이에요. 목적은 둘 다 똑같고요. 투자자도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조금 빠르게 정리해드렸었던 이유가 이걸 정리를 조금 깔끔하게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빨리 달려왔고요. 그럼 첫 번째로 저희가 이야기해볼 거는 이거예요. 과연
내일부터 비나텍의 주가가 오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가볍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전환사채가 됐든 교환사채가 됐든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됐든 혹은 전환우선주가 됐든 상환우선주가 됐든 상환전환우선주가 됐든 모든 상관없이 이러한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자금 조달책이 공시가 되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주가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주린이 분들,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해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경우가 결국엔 지분가치 희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환사채, 전환사채 발행되는 거 다 기본적인 전제는 주주가치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교환사채하고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당장 내일부터 주가가 무조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내일부터 반응할지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다만 긍정적으로 그래도 판단할 수 있는 측면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서도 확인하셨지만 이게 지금 나타나 있는 발행된 조건들이 굉장히 비나텍에 유리한 조건들입니다. 만기도 무한이에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만기가 무한인 경우에는 회계적으로 이게 부채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으로 타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채 비율이 낮아집니다. 자본이 커지면서. 회계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자율 0%죠. 세 번째, 콜옵션만 있고 풋옵션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행회사하고 채권자, 재무적 FI들하고 뭔가 경쟁하는 관계라고 했을 때 발행회사가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는 게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전환사채도 그렇고 교환사채도 그렇고 전환가액, 교환가액 둘 다 현재 주가 38,700원보다 높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사채들에 투자하는 3명의 투자자들 있죠. 이 친구들은 이자율이 0%이기 때문에 원금을 받아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전환과 교환을 통해서 지분을 받아가고 싶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나와 있었던 교환가액 45,000원이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 비나텍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가가 앞으로 45,000원 이상으로 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투자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확률이 높고요. 세 번째로는 수소연료전지라고 하는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가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딱 요즘 8월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조금 모니터링을 해보면 딱히 엄청난 성장을 부르짖을 것 같은 그런 섹터가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2차 전지는 뭐 이미 꺾인 지 오래돼서 올라오지 못할 것 같고 화장품도 한번 갔고 조선 쪽도 갔고 전력 쪽도 한번 갔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도 지금 오히려 사실 반도체는 그렇게 엄청 많이 오르지도 못했습니다만 HBM 관련된 몇몇 주식들을 빼고는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면서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수소연료전지라고 하면 당장의 테마나 재료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서도 장기적으로는 사람들 입장에서 시장 입장에서 이거 조금 관심 가져볼 만한데 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항상 주식시장을 반영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교환사채와 전환사채는 디폴트는 그래도 지분가치 희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 투자를 들어온 FI들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세 가지 정도는 남아있다라는 걸 주린이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회사 입장에서 이거를 왜 발행했을까? 라는 겁니다. 사실은 교환사채도 그렇고 전환사채도 그렇고 주주들한테 저 같은 애들이 맨날 이런 거 분석해서 떠들고 있으니까 주주들한테 되게 욕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자금 조달책이고 그리고 뭐 절차도 상당히 복잡해지는 게 있어요. 회사 재무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발행했을까라고 보면 이 회사가 지금 올해 반기 기준으로 자산이 1,600억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유형 자산이 이미 1,000억이고요. 현금이 100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부채 총계 959억 중에서 차입부채, 그러니까 차입금, 회사채 이런 것들이죠. 차입부채가 820억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이미 이 회사는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돈이 필요해서 부채를 조달하게 되면 이미 지금도 부채 비율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부채의 구성도 차입부채가 많다는 점에서 재무 건전성이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은행에서 차입금을 더 땡기게 되면 부채 비율이 추가로 상승하면서 향후에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걸 막고 싶었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 제가 영구채는 자본으로 분류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전부 다 돈을 빌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기가 영구채가 되면 뭐 국제회계기준상으로는 이거를 부채로 분류하지 않고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나중에 3분기부터는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걸로 재무 상태표에 기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만기가 무한대로 발행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오히려 내려갈 것이다 라는 거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장 여기서 차입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요. 이걸 가지고 뭐 수소 연료 전지에 투자를 해서 이게 바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고 원리금을 제때제때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회사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배급도 없고요. 버는 것도 느려요. 지금 올해 반기 기준으로 겨우 영업이익 11억 냈습니다. 누적 기준으로. 그럼 연 단위로 치면 이게 22억이라는 얘기니까 어차피 얼마 못 받아요. 그런 상황에서 차입금을 땡겨서 유형자산에 더 투자를 해서 그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까지 기다리기까지는 재무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리스키한 구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마음 편한 자금 조달책이 필요했었던 얘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부가가치가 창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비나텍이라고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을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주주 환원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넥스트 성장 무브먼트에 다시 재투자를 하기 위한 니즈가 굉장히 강할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다시 갚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입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전환 대상과 교환 대상을 걸고 그냥 주식을 줘버리자 나중에.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면 내가 결국 현금을 다시 뺏겨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분석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정리드려보면 일단 교환사채, 전환사채 두 개가 발행이 되는데 영구채다 각각. 영구채이기 때문에 자본으로 잡힌다. 이자율은 0%고 교환가액이나 전환가액 생각을 해봤을 때는 채권자보다는 발행 회사한테 굉장히 유리한 채권들이 발행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주가가 지금보다는 많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들어와 있을 거기 때문에 주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실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분석드릴 수 있고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저런 재무적인 이유 또 회계적인 이유로 당장 차입금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보다는 굉장히 마음 편하게 거의 공짜로 돈을 조달하는 그런 자금 조달책을 선택했다라고 분석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